가운데 포항시가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을 본격 추진하면서 추가 오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상 태양광 발전을 확대하면 국내 원전의 절반가량인 11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강광과 창포말 등대 등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한불 합작 애니메이션이 제작돼 전 세계로 방영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시가 수상 레저타운 공사를 하면서 하천 퇴적물을 마구잡이로 파헤쳐 문제가 됐는데요. 형산강 백길 복원 등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추가 오염을 유발하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장미쁨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마구잡이 준설 논란을 빚은 형산강 수상 레저타운 공사는 앞으로가 더 문제입니다. 포항시는 물 위에 뜨는 시설인 만큼 추가 준설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이번처럼 하천 퇴적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부유식 구조물이 들어서는 곳의 수심이 1.5m 정도로 비교적 낮기 때문에 공사는 물론 그 이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수심이 얕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레저 활동을 하게 되면 분명히 이렇게 물의 교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이렇게 물이 이렇게 흔들리면서 이제 밑에 퇴적물이 떠오를 수도 있거든요. 수심이 얕으면. 형산강 프로젝트에 포함된 또 다른 하천 개발 공사 사업들도 논란거리입니다. 포항시는 형산강 상수원에서 40m 떨어진 하류에 연이읍 중명리와 유광리를 잇는 횡단 다리를 건설할 예정입니다. 이 지역은 제첩과 전어 등 수산물에서 수은이 검출된 곳과 매우 가깝지만 지금까지 퇴적물 검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곳입니다. 게다가 이 일대부터 연일대교까지는 신부조장터 백길 복원 사업에 따라 수만 톤에 이르는 퇴적물 준설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하천에 교량을 세우고 대규모 준설을 하면 강바닥에 침전된 수은 퇴적물은 더 넓고 깊게 퍼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수은 오염 문제를 해결해야 될 포항시가 오히려 이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를 위한 형산강 프로젝트인지 다시 한번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포항시에 따르면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에는 지난해 수은 오염이 발생한 뒤 언급된 위해성 평가 등 안전 대책이 반영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취재가 시작되자 포항시는 뒤늦게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는데 형산강 상류 지역은 오염이 심각하지 않다며 대책을 보류했습니다. 형산강에는 비급수 수준으로 우리의 물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단지 퇴적물이 이번 계기를 통해서 환경부에서도 기준이나 등급 조정에 대한 준비를 강을 살리자는 취지로 추진되고 있는 형산강 프로젝트 사업이 오히려 수은 오염을 더 악화시키는 건 아닌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경주의 신재생에너지 융복합타운을 육성하겠다고 공약한 가운데 수상 태양광을 확대하면 국내 원전의 절반가량인 11기를 대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이 농어촌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어촌공사가 보유한 저수지와 담수호 등을 이용한 수상 태양광 발전 규모는 원전 6기의 발전량에 해당하는 5,966메가와트에 이르고 수자원공사가 보유한 댐까지 더하면 국내 원전 24기의 절반 수준인 11기를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수상 태양광은 저수지나 호수의 수면에 발전 시설을 설치해 환경 영향이 적고 육상 태양광보다 발전 효율이 10%가량 높은 장점이 있지만 아직 국내 일부 지역에서만 도입된 상태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과 신재생 에너지 확대 정책에 따라 보급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매장문화재를 발굴할 때 국가가 비용 부담을 늘리도록 하는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김석기 국회의원은 발굴 비용 국비 지원 범위가 협소해 지난 11년간 지원 금액이 560억 원에 그친다며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굴 경비는 발굴을 허가받은 자 또는 공사 시행자가 부담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사에 한해서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 자료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발굴 조사 건수와 비용이 지난 2000년 319건에 361억 원이던 것이 지난 2015년에는
2,001건에 2,52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강광과 창포말 등대 등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한 한불 합작 애니메이션이 제작돼 전 세계로 방영됩니다. 영덕을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리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규설 기자입니다. 요즘 어린이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애니메이션 슈퍼윙스입니다. 슈퍼윙스는 비행기가 로봇으로 변신하지만 이번에 제작되는 호버트는 배가 로봇으로 변신합니다. 변신 로봇이 바다 생물을 보호하는 내용으로 한국과 프랑스의 유명 제작사가 100억 원을 투자해 내년부터 모두 52편을 제작합니다. 1편 영덕 강구항을 지켜라, 2편 문산호의 비밀, 3편 영덕 대게를 지켜라 등 영덕의 관광 자원을 스토리에 녹여내게 됩니다. 큰 방송국에서 유럽에 방영이 될 거고 미국에서는 또 다른 지금 기업들하고 얘기 중에 있기 때문에 강구항이 이제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되는 거죠, 이름이. 영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Ces 4 héros robots et de préserver la mer, la nature et les animaux marins. Donc c'était une rencontre formidable. 호버트는 프랑스 제작사인 B-프로덕션이 유럽과 미국 시장에 배급할 계획인데 앞서 한불 합작 애니메이션 뽀로로와 레이디버거 등이 큰 인기를 끌어 이번에도 성공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영덕을 찾아오면은 전 세계 어린이들이 꿈과 상상력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호버트라는 로봇을 통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영덕군은 호버트가 인기를 끌면 영덕의 호버트 테마파크를 만들어 지역 관광 자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입니다. 호버트라는 콘텐츠가 영덕의 미래에 관광 발전에 정말 큰 계기를 마련해 줄 것이라 생각을 하고 영덕의 아름다운 풍광을 배경으로 제작한 애니메이션이 전 세계에 방영되면 영덕을 세계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울진군 죽변면 후정해수욕장 인근에 공사비 1,000억 원이 투입되는 국립해양과학 교육관이 들어서게 됩니다. 경북도와 해양수산부는 오늘 기공식을 갖고 국립해양과학교육관 건립에 들어갔는데 과학관과 해중전망대, 해상통로 등을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건설됩니다. 50인 규모의 숙박시설과 해양산업 전시장, 해송 산책로 등도 함께 들어서게 되고 오는 2020년에 개관 예정입니다. 내일이면 국방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성주를 발표한 지 1년이 됩니다. 그 사이 계절도 몇 차례 바뀌고 정권도 바뀌었지만 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하고 갈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는 최적의 배치 부지로서 경상북도 성주 지역을 건의하였고 이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이 승인하였습니다. 성주군 성산포대에 사드를 배치하겠다는 정부의 일방적인 발표는 평화롭던 성주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규모 반대 집회에 단식 투쟁, 삭발까지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수 없다는 절규가 터져나왔습니다. 발표 이틀 뒤 성주를 찾은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물병과 계란 세례를 맞고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지난해 9월 30일 초전면 성주 골프장으로 배치 지역을 바꾸자 골프장과 인접한 김천과 부지 근처에 성지를 둔 원불교의 반발까지 불러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대선 국면에도 국방부는 사드 장비를 기습 배치했고 또 다른 충돌과 의혹을 자초했습니다. 다시 7월 촛불 집회는 꼬박 1년을, 수요 집회는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고 보수단체 집회까지 겹치며 사드가 배치된 소성리 주민들의 삶은 지치고 황폐해졌습니다. 좋은 의미의 결실을 맺은 그런 1주년 됐으면은 경축 뭐 이런 타이틀이 붙겠죠. 유감스럽게도 저희들이 소임을 다 하지 못하고 사드 철회는커녕 사드 가동시키는 그런 지경까지. 정권이 바뀌면서 배치 속도는 더뎌졌고 문재인 대통령이 적정한 환경 영향 평가를 지시했지만 미국의 철회 의사를 밝히지 않아 사드 배치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여전히 진행형입니다. 주민들과 시민단체는 국방부 등을 대상으로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며 각오를 다집니다. 저희는 막을 거예요. 절대로 문재인 정부가 그 환경 영향 평가 받아서 저차를 받아서 이곳에 들어오는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사드 배치 발표 1년이 지났지만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 간, 지역 간, 이념 간 둘로 쪼개진 성주는 상처와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포항을 거점으로 하는 소형 항공사인 에어포항이 9월 중순 취항을 앞두고 1호기가 도입됐습니다. 에어포항 1호기는 캐나다에서 만든 50명이 탈 수 있는 기종으로 오는 14일 포항공항에서 도입 기념 행사를 갖고 본격적인 취항 준비에 들어갑니다. 2호기는 8월, 3호기는 11월쯤 도입할 계획인데 포항 김포간 노선은 하루 5회, 포항 제주간 노선은 하루 2회 왕복 운항할 예정입니다. 포항시와 경북대학교 인문학술원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인문학 강좌가 한국연구재단 지원사업에 선정돼 3년간 4억 5천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인문도시 지원사업은 지역의 인문자산을 발굴하고 학술성과 대중화를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포항시와 경북대는 영일만 친구 인문학에 철들다라는 주제로 시민문화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강사로는 동화작가 김일광 선생과 경북대 주보돈 교수, 한동대 김윤규 교수, 위덕대 신상구 교수 등이 참여하며 시민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시민인문학, 청소년인문학 콘서트 등 다양한 주제로 운영합니다. 보건당국은 비브리오 폐혈증이 확산되고 있다며 해산물 섭취와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보건당국은 전국에서 6명의 환자가 발생해 이미 2명은 사망하는 등 발병이 확산될 우려가 큰 만큼 만성질환자는 어패류를 날 것으로 먹지 말고 상처난 곳에 바닷물이 닿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또 어패류를 조리한 도마나 칼 등 조리기구도 되도록 열탕 소독을 해줄 것과 의심 증상이 보이면 즉시 치료를 받을 것을 권장했습니다. 바른정당 경북도당과 경주시당은 오늘 동국대학교 경주 캠퍼스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탈핵 에너지 정책과 관련해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한 경북 동해안 지역의 대응과 향후 에너지 정책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회는 이혜훈 바른정당 대표를 비롯해 에너지 전문가 등이 참석해 경북 원전 산업의 전망과 신재생 에너지 사업 유치 방안 등에 대해 주제 발표를 하고 토론했습니다. 각 지역별로 발병률이 높은 암 및 질환에 대해 올바른 예방 방법을 제시하는 지역 맞춤형 건강 강좌가 오늘 울진보건소에서 열렸습니다. 한국의료지원재단은 전 강북 삼성병원장 한원곤 교수를 초청해 대장암의 예방과 치료, 건강한 생활 습관의 실천을 주제로 강의를 개최했습니다. 재단은 전 국민에게 암 질환에 대한 올바른 예방법을 제공하기 위해 올해 전국 30개 지자체를 돌며 지역 맞춤형 건강 강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초복인 오늘 더위의 기세가 한층 강해졌습니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송예림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오늘 초복이었습니다. 보양식으로 건강 다들 챙기셨나요? 시원한 음료수로도 더위가 식혀지지 않는 하루였습니다. 전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특히나 경북 동해안 지역은 폭염경보까지 내려지면서 아주 무더운 하루를 보냈는데요. 오늘 밤에도 더위가 식혀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곳곳에서 열대가 많이 나타나겠는데요. 이렇게 더울 때는 시원한 맥주로 더위를 식히고자 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오히려 맥주는 우리 몸의 체온을 올려주기 때문에 시원한 생수나 이온 음료가 더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한편 내일은 오늘보다도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에 강한 일사까지 더해지기 때문인데요. 내일 예상되는 낮 최고 기온 경주는 37도까지 오르겠고요. 그 밖에 경북 동해안 지역 35도를 기록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내일은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진이 22도, 영덕 24도, 포항 26도, 경주 23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기온은 경주가 37도, 그 밖의 지역 35도입니다. 울릉도와 독도 지역은 맑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울릉도가 25도, 독도 22도고요. 한낮에는 울릉도 30도, 독도 25도입니다. 동해상에도 간간히 구름만 지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당분간 푹푹 찌는 가마솥 더위에 불쾌지수도 높아지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대구 경북의 청년 실업률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북지방통계청에 따르면 2분기 대구의 청년 실업률은 12.6%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4%보다 다소 떨어졌지만 경북은 10%로 지난해 9.6%보다 올랐습니다. 지난달 대구시 고용률은 59.1%에 취업자는 123만 8천 명으로 지난해보다 8천 명이 줄었습니다. 경북의 고용률은 63.6%였고 취업자는 146만 명으로 5천 명이 증가했습니다. 경상북도 초청 베트남 의료관광 팸투어단이 안동을 방문했습니다. 내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팸투어에는 베트남 속장시 공무원과 의료진, 관광 관계자 등 10여 명이 방문해 안동병원의 의료시설을 견학하고 찜닭골목, 수상 레저시설 등을 방문합니다. 팸투어단은 오늘 15일까지 구미와 경산, 포항과 경주 등 경북 도내 의료관광 우수병원을 방문하고 대표 관광지 등을 둘러볼 예정입니다. 올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 하락률이 전국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상반기 대구 경북 지역의 주택 매매 가격은 각각 0.4%씩 내리며 하락폭이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아파트 매매 가격은 대구가 0.9% 내려 하락폭이 전국 4위 수준이었고 경북의 하락률은 2%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아파트 전세 가격은 대구가 0.4%, 경북은 1% 내렸지만 상반기 땅값은 대구가 1.7%, 경북은 1.3% 올랐습니다. 경상북도는 경북 농업명장 24명이 걸어온 길을 묶은 농업명장 사례집을 발간해 초보 농업인들이 지침서와 참고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례집에는 2002년부터 2016년까지 농업명장으로 선정된 24명의 성공 노하우와 농업기술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경상북도는 오늘 도청에서 농업명장 성과 발표회를 가졌고 명장들이 생산한 농산물과 가공품을 특별 전시했습니다. 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